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선백점 영양고사 기출문제 풀이 시끌시끌 처진 기출문제 완벽수록 이제 해도 안 내어져요. 네, 근데 드디어 제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드디어 구독자 하지는 구독자에 한 명이 생겼어. 야, 몰랐는데 또 구독을 해주시니까 이게 메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메일 됐다고 하는데 지금 한 명인지 두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독 감사합니다. 계속 구독해 주세요. 네, 구독보단 뭐라고요? 네, 구매 꼭 구매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제 21번 문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21번 문제 시끌시끌 1권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 241쪽에 있는 8번 문제 저도 한번 보고 할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우유 가공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이 나눈 대화이다. 가로 안에 1에 해당하는 우유 가공 공정과 3에 해당하는 살균법을 쓰고 밑줄 친 2의 주된 목적을 서술하시오. 총 3개를 묻고 있네요. 뭐냐 하면은 1에 해당하는 우유 가공 공정 쓰고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살균법 쓰고 그 다음에 2의 주된 목적 서술하는 부분, 이렇게 총 3가지를 묻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볼게요. 목장 착유된 우유, 원유 또는 생유. 오케이. 음메 우유. 자, 우리가 가게에서 사서 마시는 우유는 원유인가요? 아니죠. 네, 원유는 일반적으로 모와 모 과정을 거쳐서 되는데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우유가 뭐냐? 시유라고 해요. 제가 얼마까지도 시유를 시티 우유, 시티 밀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판되는 우유, 그래서 마켓 밀크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저를 욕하지 마세요. 우리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었어. 30년 전에. 그래서 시유, 마켓 밀크. 그래서 시판되고 있는 우유가 우리가 먹는 우유고 원유라고 하는 것이 소가 음유하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은 원유가 시유가 되는 과정, 그게 이건 거지. 원유가 일반적으로 모와 모의 공정을 거치면 시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과 1번, 자, 이렇게 됐어요. 자, 1은 어떤 과정인가요? 우유 지방부의 크기를 작게 하는 과정이에요 라고가 됐고요. 그렇구나. 우유에는 유지방이 있잖아요. 유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지방 사이즈, 우리가 알고 있죠. 배에 있는 지방 사이즈 점점 커진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숫자가 늘어나느냐, 뭐 등치가 커지느냐, 그 등치가 커지는 이 우유 속에 있는 지방을 작게 만들어주는 과정. 그렇구나. 자, 중량. 선생님, 우유를 살균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냐? 그렇죠. 여기 1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살균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살균을 묻는 문제로 당연히 유도가 돼야 돼요. 아주 훌륭한 문제라고 봐요. 자, 살균 방법은 가열 온도와 시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72.5도에서 15초간 가열 살균하는 방법을 3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3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지방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주는 걸 뭐라 그러냐? 예, 균질화. 그래서 균질화와 살균 공정을 거치면 음메 원유가 시유, 마켓밀크, 시티밀크 아니고 그걸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3에 해당하는 살균법, 우유 살균법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죠. LTLT, HTST, UHT. 그런데 얘는 뭐냐? 중간 사이즈를 갖고 있어서 HTST법. 그래서 뭐예요? 하이 템퍼레이처 쇼 타임. 그래서 고온 순간 살균법, 이렇게 하는 거죠. 어렵네요. 고온 순간 살균법.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되는 게 별로 없는데 특이하게 이분은 이걸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LTLT법 뭐죠? Low Temperature Long Time. 그래서 뭐예요? 저온 살균법이라고 하는 거고, UHT 그래서 Ultra High Temperature 초고온 살균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72도에서 75도에서 15초간 HTST. 요거 쓰는 거 조금 원하지 않아요. 아니면 영어로 다 쓰세요. High Temperature Short Time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쓰면 되고요. 2번 주된 목적, 얘 뭐야? 지방 호흡기 자기 하는 거. 우유가 가만히 놔두면 지들끼리 어그리게이션 달라붙어 갖고요, 층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방부를 작게 하면은 층 분리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 저거 하는 이유는 뭐냐? 우유의 유지방층의 층 분리를 막기 위해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에 이렇게 뭐가 떠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우유가 상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고 또 그렇게 저렇게 하는 게 고소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고소하니 맛있는데 일단은 가장 주된 목적은
지방층의 층 분리를 막는다. 라는 것이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걸 싹 지우고 다음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1권 24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244페이지 어렵습니다. 수준이 높아요. 예, 다음 1은 결합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그림이고 잘 안 보이시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뭐 최근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겨서 달걀이. 자, 2는 술안과 커스타드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술안 만드는 방법. 뭐 넣죠? 식초 3작은술, 커스타드 설탕 3작은술이라고 해요. 작은술 만드는 방법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1의 결합 A와 C 중에 남백의 기포 안정성이 가장 큰 것과 완숙난 난황 표면의 압록색이 가장 짙은 것을 각각 쓰고 그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자, 2번 밑줄 친 1이 1 맞나? 기억. 밑줄 친 기억 식초 3작은술, 작은술. 자, 술 안의 응고를 돕는 원리를 쓰시오. 그 다음에 2 밑줄 친 니은이 커스타드의 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요 작은 문제 하나에서요. 기포 안정성 문제 나오고 압록색 표면 녹색으로 변하는 거, 그 다음에 술 안의 응고, 그 다음에 겔 형성까지 정말 알짜같이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달걀과 관련된 조리 특성 부분에서 제일 핵심적인 걸 다 모아놨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건데 그걸 또 오래된 달걀이냐 또는 새 달걀이냐 신선한 거냐를 또 이렇게 쓰지 않는 방법인 물 띄우기 방법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달걀이라고 하는 게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분이 날아가요. 수분이 날아가서 우리가 오래된 달걀을 가면은 흔들어 보면은 나오거든요. 흔들면 진짜 오래된 거면 안에서 탁탁탁 그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신선한 건 안 흔들어지거든요. 꽉 차 있다는 거죠. 수분이 날아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밀도가 내려가니까 소금물에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애는 아주 신선, 요거는 약간 신선, 얘는 어쩔래 이런 거죠. 너 어떡할래? 막 둥둥 떴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버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오래되네. 전에 늙었어요. 예. 여기는 이게 신선한 여러분들 아주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 아주 힘내세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신선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저처럼 늙으면 공부가 안 돼요. 눈이 안 보여. 자,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그럼 뭐냐? A하고 C 중에 그럼 뭐요? B는 일반적으로 답이 안 돼요. 왜? 중간이잖아, 제가. 중간이나. 아까 요전에서도요, HTST가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LTLT하고 UHT에서 질문이 나오지, HTST 잘못하면 문제를 안 내거든요. 왜? 중간들은 좀 뭔가 다 어설퍼.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여기에서 보면 얘는 A 아니면 C일 거다라는 부분을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럼 뭐냐, C가 신선하니, A가 신선하니. 이미 말씀을 드렸죠. 가라앉은 애가 신선하고, 뜬 거는 오래된 저 같은 사람. 자,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기포 안정성이 가장 큰 거. 자, 오해하지 마세요. 기포 생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된 게 맞는데 이분이 물은 건 안정성이야. 안정성이가 얼마나 네가 단단하니 뻑뻑하니 딱딱하냐 이거야. 그래서 새로운 달걀, 신선한 달걀이 거품을 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만들어지고 나서는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가장 큰 것은 미안해. C. 자, 그 다음에 난황 표면의 압록색이 가장 짙은 거죠. 난황 표면의 압록색이 생긴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남백에 있는 특정 아미노산이 이동을 하면서 철과 반응한 것도 뭐냐? 이동이 됐다? 그럼 뭐예요? 얘들이 조금 유동성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좀 공간도 생기고 흐림은 그한 거야. 결과적으로 나이를 좀 먹은 거지. 그래서 난황 표면의 압록색이 가장 짙은 것은 일반적으로 C. A. 갑자기 CA가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A. 이분이 이걸 노렸나? 그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정성이 있는 건 왜 그렇죠? 조밀하니까. 아직까지 단백질의 밀도가 높으니까 얘들이 형성되고 나면은 단단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밀도가 떨어져서 유동성이 좋아지면서 그 속에 있는 아미노산들이 남백에서 난황으로 이동을 하면서 철과 반응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황화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압록색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것만 갖고도 제가 보기엔 4점짜리 문제 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고르는 거 1.1점 그 다음에 설명. 그런데 이분은 참 이것까지 갔어요. 예, 요 조그만 거 하나에. 자, 넣었어. 수란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딱 놓으면 애가 허브댕으로 터져버려요.
계란국 되죠. 술 안 끓이는 게 안 되고. 그런데 여기에 뭘 넣어요? 식초를 넣고. 솔직히 여기에 추가적인 게 있어요. 요리사의 팁 뭐냐면은 소금도 살짝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술안이 잘 돼요. 왜? 응고를 돕는 오리 뭐겠어요? 당연히 식초 넣었죠. 뭐예요? 예. 여기에서 물을 넣었으니까 응고된 거지. 끓였으니까. 그런데 끓이는 거에 실제로 응고는 가열이 메인인데 식초가 하는 역할은 뭐야? 당연히 등전점. 등전점이 돼서 용해도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네들이 탁 유지가 되면서 술안의 형태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얘의 특징은 등전점을 가지고 했다. 자, 그다음에 커스타드 겔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자, 얘는 뭐냐? 자, 위엔 달러. 앞에는요. 원리를 쓰라 그랬어. 그러니까 등전점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용해도가 나와야 되고 단백질이 안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 그런 거 필요 없고 영양이 뭐야? 라고 하는데 컨닝을 할게요. 영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요. 응고된 것을 부드럽고 푹신하고 탄력성을 지니게 해줘요. 그런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푹신하고 탄력성을 지내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고를 지연시키는 거지. 이게 커스타드 이런 쪽에 대한 응고를 지연시켜서 만들어진 겔이 부드럽고 푹신하고 탄력성 있게 해주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은 문제예요. 정말 알토란 같이 정말 이것저것 요것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문제인데 이 정도면은요 엄지척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면 진짜 이명 문제죠. 이 정도가 유사기출인데 뭐 요런 레벨이나 요런 타입은 영양교사에도 언제든지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드디어 또 뭐라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드디어 한 명 생겼어요. 예, 그렇지만 구독보단 뭐예요? 구매가 좋고요. 자, 시끌시끌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